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서프의 달인 지비반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취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께는 뭐야 장난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바로 모델러로 취업을 한 이후 라는 주제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잠깐 기분 전환 겸 살짝 듣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 스터디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업하기 전보다는 취업한 후가 더 진짜로 가시밭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하지만 취업 전과 취업 후를 저울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취업을 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일을 잘 모르지만 취업을 했다면 좀 부모님들께 떳떳할 수도 있고, 좀 더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애인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소고기도 사주고, 이런저런 것들이 할 수 있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금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사가 나아가야 할 뭐 방향,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것에 처해지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갈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지금부터의 이야기들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의 경험들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력서, 포트폴리오, 최종 면접까지 모두 통과를 하신다면 최종 합격 처리가 되고 내정이 되고 입사 날짜가 정해지거든요. 입사하는 날짜에 맞춰서 회사에서는 컴퓨터도 세팅도 하고 책상도 마련하고 인사 기록들도 뭐 준비를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기는 뭐 부족한 스킬을 연구할 수도 있고, 여행은 갈 수도 있고, 뭐 취업을 성공했으니까 뭐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드런 이야기도 하고 좀 자랑도 하고요. 출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낯선 환경에 혼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느낌이 되살아날 겁니다. 학년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사를 갔을 때, 그리고 전학을 갔을 때, 군대에 갔다거나 남자랑 군대에 갔을 때 그 훈련소에 처음 들어간 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경에 혼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느낌을 첫날에 받게 되세요.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정상적인 회사라면 첫날부터는 대부분 그거 연수 기간이 좀 있어요. 수습이라고 그러죠. 수습 기간이 한 3달 정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모델로 들어왔는데, 캐릭터 모델로로 들어왔는데 배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첫날 정해집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잠시 동안은 배경을 만들어야 되실지도 모릅니다. 라든지, 우리가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뭐뭐뭐님은 지금부터 우리의 이런 일을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라면은 실제로 프로토타입 게임을 플레이하기도 해요. 큰 화면에 연결해서 하든지, 아니면 모바일 단말기에 지금까지 빌드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해줍니다. 영상 회사라면은 뭐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뭐 짧은 클립들이나 뭐 렌더링 데이터들, 그리고 디자인들, 원화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줘요. 첫날에는 신입으로 들어갔으면은 딱히 즉 전력으로는 쓰기 힘들고,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통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6시 퇴근이면 6시에 가셔도 되고, 물론 말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뭐 팀장님이라든지 저는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도 되고요. 딱히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줘요. 말을 해줍니다. 지금 가세요 이렇게. 대부분 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부 인력이 아니면 모르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뭐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대로 누설을 하시면 안 되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킬 때 도움이 되죠.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첫날 하게 됩니다.
자리를 배정을 받고 컴퓨터를 할당을 받고 필요한 게 뭔지 타블렛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만들어진 매뉴얼들을 주시거나 사람 이름을 외우거나 모델링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폴리곤이 얼마 쓰는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좀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모델링 데이터를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라고.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라고 보통 통보를 해줍니다. 보통 신입들은 모델로로 입사를 하게 되면 중요한 일은 잘 맞질 않아요. 중요한 일을 주지도 않고요.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루키, 완전 에이스로 뽑았다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입 모델러들은 이 작은 풀업,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의복, 가위라든지 마이크, 카메라 같은 것도 만들고 행인 1, 2의 가죽 자켓, 난방, 그리고 NPC나 조연들의 의복들을 보통 만들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낯선 환경에서 하는 모델링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첫 스케줄은 넉넉하게 주세요. 사람이 얼마나 손이 빠른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적응할 겸 해서 작업 속도도 볼 겸 실력도 볼 겸 이런 스케줄을 좀 넉넉하게 주십니다. 컨펌도 하기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어셋을 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몇 번의 테스트를 더 한 다음에 진짜 스케줄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필요한 데이터들, 어셋들을 만드는 일을 받기도 하고, 만약에 사수이라든지 팀장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작은 회사라든지 내가 신입이지만 모든 걸 다 해야 할 때, 그렇지 않다면 혼자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회사에서 영상회사에서 서브텐스 영상을 많이 보거나 지브러시 영상으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말이라든지. 그래서 집처럼 회사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해서 모방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도 첫 회사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컨펌과 체크를 받으면서 어셋을 완성을 한다면 마야, 지블, 서페, 말이라든지 맥스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서버가 있어요. 회사마다 준비해 놓은 것이 다른데 그런 곳에다가 마지막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찍을 수도 있어요. 어떤 썸네일 같은 것도 또 찍을 수도 있고, 신입이 들어가서 스케줄을 할당을 받는다면 이 모델링 제작, 그리고 컨펌, 수정, 완성, 데이터 정리까지가 어셋 제작의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프로가 돼서 돈을 받고 만드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나쁘시면 안 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서. 그리고 서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통 서버에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스케줄, 그리고 엑셀 데이터, 파워포인트, 워드 데이터들, 그리고 원화,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링 데이터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잔뜩 모여 있거든요. 뭔가 모르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서버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옆자리 동료에게 물어보시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면 정리가 잘 된 데이터를 보거나 모델링 어셋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하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디자인 쪽으로도 궁금한 게 많다면 사수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화가 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원화가에게 직접 얘기하는 일은 신입은 바로 없고 윗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모델러가 된 거예요. 회사 입사를 해서 돈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프로 모델러가 되셨다면 모델러라는 직업을 그만두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취업 이전에 했던 공부 이상으로요. 아트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시다니 보통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시는데, 모델러라는 직업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비주얼 제작의 최전선에서 참여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직장 동료에게 받든 위에 사람에게 받든 유저들에게 받든 제 자신의 실력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고 복합적으로 원망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일이 가장 많지만 정말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취업 전보다 취업 후가 더 문제라는 이 문장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회사는 여러분의 진짜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회사는 두 번째 회사부터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환경 문제, 실력 문제, 그 운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가고 싶은 회사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만족을 못 하겠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그리고 개인 작업을 하면서 노력을 한다면 두 번째 회사부터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회사가 어떤 회사건 간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은 뭐 돈도 좋고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두 번째 회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입사를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주로 모델링 파트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일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복장. 저번 영상에서 면접 복장은 결혼식 복장이라든지 세미 정장을 입고 가시라 그랬잖아요. 일하실 때는 무조건 편한 복장을 입습니다. 후드티도 좋고 반팔도 좋고 뭐 셔츠에 면바지에 뭐 슬리퍼도 좋고 평소 복장으로 일하시면 돼요. 혐오감을 주는 옷이 아니라면 어떤 옷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담인데 금요일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날 조금 멋있게 입고 오시거나 퇴근 시간 즈음에 또 화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경 끼신 분들은 렌즈를 끼시거나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연차 같은 건 회사 내규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1년 일하면 며칠이 생긴다거나 뭐 한 달 열심히 정근하면 하루가 추가가 된다거나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며칠이 생긴다거나 뭐 입사를 하시면은 보통 인사부에 계시는 분들이 알려주시겠지만 대부분의 휴가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입이기도 하고 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시게 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쓰시고 싶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로 돌이켜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뭐 딱히 후회가 남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쫄아 있었을까 라고 뭐 이불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수에게 얘기를 하고 써야 되겠지만 보통 연차를 아플 때 써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씁니다. 아침에 으슬으슬할 때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 뭐 배탈 났을 때 오늘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어야지 이러시는데 연차는 아플 때 쓰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을 때 놀기 위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 놀기 위해서 쓰자.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리고 반차가 있어요. 반차는 뭐 보통 유급을 1이라고 한다면 반차는 오전 오후에 0.5씩 소진을 해서 두 번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은 뭐 늦잠을 자거나 뭐 병원이 길다면은 그때 잠깐 반차를 쓰고 뭐 늦게 출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식은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환영회, 송별회, 정기적인 회식이 있어요. 요새는 보통 목요일 저녁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이면은 뭐 약속이 금요일 저녁이 보통 많으니까 목요일 저녁이나 점심에 짧게 하는 것도 많대요. 비싼 데를 점심시간 내에 회식 겸 해서 가는 팀들도 있고 회식할 때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을 6시나 7시에 끝난다면 그 뒤에 회식이 있는데 업무가 끝나고 회식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몇 시에 들어가겠다고 먼저 언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갈 타이밍을 놓치기 마련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모르는 사람들만 있고 위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갈 때라든지 이런 자기보다 높은 사람 동료들이 아니고 사수라든지 이런 팀장 같은 분들에게 일이 있어서 8시 정도에 가겠습니다. 8시 반 정도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말을 한 상태에서 회식을 즐기고 그 시간에 가는 게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갈 때 뻘쭘해지기 싫으면은. 그리고 개인작. 취업을 한 후에 개인작은 어떻게 하느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1년간은 개인작 할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야근도 하고 집에 늦게 왔는데 그 뒤에 개인작을 할 시간이 있겠어요?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퇴근하고 나면은 뭐 롤 한 판 하고 배그 한 판 하는데 그거 한두 판 하려고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 그거 할 시간밖에 없지. 자기 개인작 할 시간이 어딨어요? 하지만 2년차 입사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개인작을 하셔야 됩니다. 경력이 1년이 쌓였으니까 2년차에 이직을 하려면 개인작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열심히 개인 하셔서 배그 한 판 할 시간에 모델링을 만드시면 되고 롤 2판 할 시간에 텍스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두 번째 회사는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회사, 참여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해외에 관심 있으시다면 개인작을 하면서 전화 영어라든지 이런 뭐 NHK 일본어라든지 이런 중국어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제 직장 다닐 때는 전화 영어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전화 영어를 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하고 집에 가셔서 잠깐 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언어 공부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작하고 더불어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사람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뭐 한국에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냐면 30분 안에 이력서랑 직무경력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잘렸다. 그럼 30분 안에 다음 회사에 엔트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너무 늦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모델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팍팍한 생활, 부조리한 대우, 넉넉지 않은 월급, 퇴근이 없는 삶, 단톡방 같은 감옥, 눈치뿐인 생활, 가장 힘들지 모르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모델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아주 가까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작할 시간조차 없는 회사, 주말에도 전화벨이 울릴까봐 겁내면서 편하게 쉴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저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밝은 미래를 스스로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모델로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연봉, 좋은 프로젝트, 좋은 사수들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